그 집단화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집단화거든. 집단화된 종목들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인 투자가들은 ETF를 해야 된다. 기대감이 너무나 큰데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나와야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보자가 배워야 되는 거는. 네, 오늘 모신 분은 부자 아빠 정재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가을에 뵙고 참 오랜만에 뵙는데 주식시장이 그때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네. 네. 근데 참 일단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수술을 좀 받으셔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하시는 거. 네. 또 우리 대표님이 이 컬러풀한 상의 색상에 맞춰서 선글라스 낀 줄 알고 멋부리시는 줄 알고 오해하실까봐. 예, 백내장 수술을 좀 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근데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은 이제 결국 2001년 대형주들이 낼 일을 세게 갖고 야, 이 비트코인이고 주식이고 뭐 미국 주식이고 전부 흥분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참 큰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들 해야 되는데 그 진정이 안 되고 너무나들 거기서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조정짜리죠. 조정장? 조정. 전체 자산 시장의 조정. 그렇죠. 전체적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조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꿈을 갖고 왔잖아요. 그 주린이 초보자들이 꿈을 갖고 올 때가 시장은 위험할 때예요. 지금일수록 냉정을 찾고 차분히 공부를 할 때 이제 강의 잘 듣고 책 읽고 정말 인문학 고전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조정을 잘 받을 때 여기서 기회의 종목도 있고 대형주들은 충분히 조정받을 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깊숙이 내려가게 되는 하락장의 시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무섭잖아요. 막 2,500이 깨질 거고 2,000까지 깨지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할 조정장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조정은 3,300을 돌파했다는 것은 우리 종합지수의 2,000포인트의 박스대를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엔가 엄청난 돈은 들어왔는데 거기에 버블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버블을 끄는 시간이 근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 그 시간이 이 조정의 기간이 이 3,300을 넘기 위한 이 조정 시간이 물론 깊게 파진 않겠죠. 어느 정도 파면 또 반등 나오고 깊게 파면 반등 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 3,000과 2,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때 종목별로는 아주 초죽음이 나는 거죠. 법을 냈던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관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전기차 관련 주전 이런 것들이 엄청 버블을 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힘든 상황이 가겠죠. 이번에 반등 나올 때도 보면 카카오도 반등 나왔고 배터리도 반등 나왔지만 미국장도 반등 나왔지만 그렇죠. 이 반등이 뭐라고 그럴까 좀 비중 조절할 시기로 이게 좋은 기회였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흥분했다면은 아마 상처가 또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일단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많은 이제까지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제자리를 혹은 내가 산 고점에서 산 그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개인들이 가장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든지 서학개미 운동으로 그 집단화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집단화거든. 집단화된 종목들은 앞으로 상당히 한 10년간 조정받을걸요. 집단화됐던 종목이 뭔가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500만 이상의 주주가 몰렸다라고 하는 삼성전자부터 떠오르거든요. 네. 그다음에 항상 이제 모두가 기대가 있는데 기대보다는 밑으로 빠지고 있다는 건 뭐죠? 너무나 많이 질렀다. 버블이 나고 결국 이제 초보자들에게 손이 많이 바뀌었다. 이거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이 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결국 그렇다면은 그 개인 투자가가 많이 산 종목을 그렇게 들어주는 꼴을 못 봤어요. 이들이 만신창이가 돼서 다 던질 때까지 조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96,000원대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주가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은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오지만 9만 원대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한 7만 원, 8만 원 근처까지 온다면 아주 땡큐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등락을 거듭하면서 언젠가는 9만 원에서 반토막 나는 때도 오겠죠. 그런 시간이 걸리면 그 속에서 장이 아주 취약할 때는 절반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량주가 원래 50% 절반의 법칙이 있잖아요. 50%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주를 이 제일 무서운 게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이라는 이 집단화. 집단화에 내가 가담이 됐다. 그럼 동학개미의 집단화에 들어간 사람 다 누구야? 집단화된 사람들 다 손실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그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집단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샀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시장,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상당히 테마를 불었던 어떤 테마주들 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런 동학개미 해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다고 몰렸던 뭐 그게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것도 우량주 대부분 우량주에 처음에 좋은 우량주들에 투자했잖아요. 네네. 이 우량주들의 그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반등을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반등 나오더라도 전고점 넘어가는 그런 반등이라고 보지 말자. 반등이라고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어떻게 볼까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좀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처음에 우량주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 오랫동안 장기 투자, 그리고 뭐 한국의 어떤 성장력을 믿고 투자하자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상황은 뭐 실망스러운 결과를 준 거죠.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난 경우에 반등할 때 손실을 확정을 어느 정도 짓더라도 반등할 때 매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집단화된 종목들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비록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대반의 개인 투자가 초보자들은 손실 나면 절대 못 팔아요. 그렇죠. 본전이 와야 파요. 근데 SK텔레콤 월간 차트를 보면 최고의 인기 있던 2000년에 닷컴 버블의 대장주였거든요. 한번 보고 갈까요? 네. 87,000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정을 세게 할 때는 얼마까지 왔냐면 여기 보면 2만 원대까지 왔죠. 아, 그러네요. 8만 원에서 4분의 1토막. 4분의 3이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왔는데도 또 8만 원에 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독한 인기를 얻었던 종목들은 그 후유증이 크다. 아마 외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지금 아마 그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렇다고 그들이 다 팔지는 아닐 거니까. 그렇죠. 우량주니까 우량주의 특징은 뭡니까? 오래 조정하지만 우상향하더라. 결국은 오른다. 예, 근데 오르긴 오르는데 시간이 20년 지나면은 지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인 투자가들은 ETF를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이제 대형주 쉬고 중소형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조금 포트폴리오 나눠보면 좋잖아요. 여기를 예를 100을 샀다 그러면 이거 한 4분의 1만 남겨놓고 4분의 3은 이사 가는 게 맞죠.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오래 쉰다면은 이거 나중에 손실나고 팔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지치거나 아니면 또 내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집단화된 종목에서는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등 줄 때. 그 집단화된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에게 아주 크게 인기 있었던 맞아요. 주식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셌죠.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주도 셌잖아요. 2차 전지주. 예.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도 셌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약했잖아. 카카오나. 미국 가면 테슬라가 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비트코인은요, 더 세죠. 비트코인을 이렇게 시세를 연구해 보면 어마어마했어요. 사람들이 5천 가지고 10억을 만들었다가 단숨에 2억까지 내려고 2억 가지고 7억 만들었다가 단숨에 3천원 빠지는 이런 편지를 보면서 이게 닷컴 버블이 그랬거든요. 뭐 며칠 사이에 막 따블라고 막 그렇게 멋있는 시세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다녀갔냐면 비트코인으로 다녀갔더라고. 이게 비트코인 시세는 앞으로 단기 매매로만 접근해야지 장기 투자한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알트코인 사가지고 장기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너무나 사람들이 그쪽에
허망한 기대감.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감 뒤에는 실망감이 올 것이다. 네.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형 우량주 들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말씀대로라면 한 4분의 1 정도만 남기고 4분의 3은 현금화해서 오를 수 있는 주식으로 좀 교체를 하자. 네. 예, 이 말씀으로 이해가 네. 되는데 근데 그 손실 확정을 짓는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대형 우량주임에도 마이너스 30%, 20%, 40%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가가지고 근데 또 2배 이상 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른 주식으로. 대표님 이거 보시면 네. 8만 원이 4만 원 갈 때 장이 많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 네. 장이 많이 어려울 때 이렇게 빠진단 말이죠. 지수도 막 빠지고 뉴스도 나쁜데 내 주가가 4분의 1토 막 나봐. 그땐 나도 모르게 시세에 짓눌려 무서워서 팔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시세 반등 줄 때 축소해라. 그럼 앞으로 이 전체적인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20년 동안 장이 나쁜 건 아니고 가다가 좋은 장이 이게 3,300 넘어갔잖아요. 이 지수대를 넘어갔는데 지금도 여기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수와 종목은 별개다. 별개다. 새로운 스타가, 새로운 지수 견인차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가 지금 물린 사람들이 태반이 초보자거든요. 주린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린이가 가진 돈은 모두 수업료라고요. 수업료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금액을 줄이든가 아니면 공부를 지금부터 하든가 책도 열심히 읽고 오늘도 내가 책은 추천드리겠지만 책 읽고 그다음에 시세에 대한 공부를 하고 기업 분석도 좀 해보면서 이런 과정이 좀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희망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라든가 네. 이런 데 보면은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관련해서 자꾸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은 PER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있지만 네. 결국은 이익단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상승하지 않겠어? 다시 전고점 회복하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 갖고 있거든요. 네, 닷컴 버블 때도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다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시세를 믿어야 돼. 기대가 안 되는데 주가가 올라오면 시세를 따라가야 되고 기대감이 너무나 큰데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나와야죠. 이건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보자가 배워야 되는 거는 금액을 작게 가져야 된다. 돈을 잃어야 배우거든, 이거는. 돈을 잃어야 배우니까 돈을 조금만 가져야 되는데 돈들을 많이 갖고 와, 초보자가. 초보자 때 돈이 많고 나중에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이제 돈이 없죠. 없지. 이게 그래서 직장에 오면 95% 사람들이 돈을 잃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특히 연세 많은 분들 여기서 이러면은 그렇죠. 은퇴자금.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그냥 써! 그러잖아요. 그냥 쓰시는 게 좋단 말이야. 주식 투자에서 튀기려고 지금 다들 물려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멈추고 돈 집어넣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시고 주식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막차 탔는데 막차를 알아야 돼. 막차와 첫차를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거 공부를 하는 건 결국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공부를 하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책을 좀 읽어야죠.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주식 관련된 책들. 예, 책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이제 좀 제대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찾아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종목들을 연필로 사보는 건 돈 안 잃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필로 사보셔야 되는 단계에서 삼성전자를 현물로 사셨잖아요. 그죠? 연습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연필로 사보란 말이에요. 유튜브로 강의를 보면서 연필로 사보고 이 사람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줬다. 10개를 줬으면 7개가 올라가더라. 아니면 50대 50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건 계속 키우고 하락하는 것은 10% 손절하면 수익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거는 100배, 200배도 올라가니까 그냥 키우는 거고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는 이탈이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이런 얘기 나는 종목 고르면 7개 틀려. 3개만 맞아. 3개만 맞아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왜? 그건 수백 배 올라가니까 틀리는 건 어떻게 해요? 손절해버려야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되는 건 초보자가 주린이가 처음에 배워야 되는 건 손절이에요. 근데 아무도
주린이한테 손절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주식 우량주 사서 장기 보유해 그러면 전부 거덜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다음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지수도 빠지고 뉴스도 나쁘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을 때 손절하는데 그 자리가 또 바닥이야. 대개 보면. 그래서 반등 나와서 기분 좋을 때 이쯤 됐어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반등에 매도하는 것도 공부해야 돼. 이번에 그 카카오나 테슬라 같은 거 반등 잘 나오고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반등 잘 나왔었잖아요. 그 자리가 반등이 딱 나온 자리였는데 그게 몇 월달인가 여기 보면은 딱 나왔다 들어간 자리가 보면 연초에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마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확 네네네.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딱 한 번 매도할 자리가 나왔는데 또 뭐 하락 많이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반등해 주겠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면서도 반등을 하면서 갈 거니까 반등 나오는데 추세가 망가졌다. 그러면 큰 추세는 우하향이다. 언제까지는 악재가 나와서 언젠가 모두가 삼성전자 못 쓴다고 애널들이 글을 써야 돼. 바닥은. 나도 그러고 못 쓴다고 생각하고 애널들도 못 쓴다고 쓰고 그래서 못 쓰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매수할 때니까 그날까지 기다려야죠. 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 대표님은 그 바닥에서 사고 괜찮은 주식 싸게 사고 이제 기다린다 이런 전략을 쓴다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만한 주식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중소형제는 새로운 중소형제에서는 많이 많죠. 있다? 지금 가는 종목 많은데 지금 시청자들의 괴리가 멀 거예요. 가는 종목 몇 개 한번 월봉 그러니까 볼까요?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보고 편안한 주식 그렇지. 잘 알려져 모르는 있어서. 주식이. 근데 삼성전자 언제 친했어요? 옛날에 안 친했잖아요. 10년 전에 친하셨어야 되는데 10년 전에면 이게 2011년 이때는 가격이 얼마예요? 응? 11,000원? 만원? 아유 이럴 때 친했어야지. 10년 전에는 아는 척 안 하다가 10년 후에 왜 아는 척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주식이 이뻐서 보였다면 기다려야죠. 그래도 지금 보면 가는 종목 많아요. JYP 보니까 월봉으로 조물조물 3개월 동안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금융. 그래서 마음은 바꾸면 돼. 마음만. 마음을 바꾼다는 거는 가지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하는 마음? 그건 아니고 손절하는 마음? 시세를 연구하는 마음. 아, 시세. 시세는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아무 소리가 없거든요. 네. 아무 소리 없이 올라오는 애들을 조금씩 따라잡아. 지금 돈 벌려고 하면은 초보자가 아직 시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건 아주 나쁜 마음이야. 그것은 욕심이 많고 돈을 많이 가져오면 돈을 잃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세를 우리가 잘 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 보통 추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오르고 있는 주식. 네. 그 오르고 있는 주식, 강한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추세가 시세입니다. 아, 추세가 시세다. 예. 그러면 시세가 꺾였는데 시세가 꺾인 종목은 추세가 꺾인 거죠. 예를 삼성전자 보면은 월봉만 보더라도 지금 2001년 1월 달부터 9만 원대부터 저점에 월봉이 자꾸 파란색을 내고 있죠. 네. 색깔만 봐도 알아. 오르는 주식은 빨개. 그러겠죠. 색깔만 봐도. 예? 색깔이 포르딩딩 하면은 이거는 음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리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봉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줄을 그어봐도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의 특징은 각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 내리는 주식은 각도가 있죠. 올라와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올라와도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알려주는 그 공부할 때까지 그게 이런 가장 거를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빠지면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그 추세에 잘 못 올라타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작은 돈으로 연습을 해야지. 아, 그래서 뭐든지 훈련이 필요하잖아. 골프를 그러다 배워도 보면은 감각이 생긴다. 그지? 시세를 바라보고 시세를 따라가는 것도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그게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훈련이란 말이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